박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이요? 제가 치킨집 사장도 아니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뭐 환자가 알아주겠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준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혼자 회사에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PD님 없이 촬영을 하게 돼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핸드폰, 셀카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에요. 확실히 좀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틀 전 1월 14일 금요일에 내과 박 원장이 방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서진의 포스터를 보자마자 저는 와 이거 내가 진짜 리뷰 한번 병원 언니 채널에 좀 업데이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병원 컨설팅이고요. 또 곧 3월에 출간되는 제 책이 내과 박 원장의 그런 고충의 내용을 담은 책들이라서 좀 이렇게 촬영을 좀 해보고 싶었고, 장봉수 웹툰이 원작인데요. 이 작가님이 18년차 현직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도 정말 이 병원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깨알 같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개원 예정이, 그리고 개원이, 그리고 또 그런 의사분들을 도와서 병원 경영에 힘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12화 방영 기간 동안에 리뷰를 통해서 깨알 팁을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화, 2화 리뷰를 좀 해볼 텐데, 1화의 제목은 이제부터 의료 자영업자, 2화의 제목은 가족 같은 병원입니다. 와, 제목만 들어도 와닿으시죠? 의술과 이 상술 사이를 고민하는 박 원장의 적자 탈출 생존기를 그린 메디컬 코미디 박 원장이고요.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개원병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만 뽑아서 오늘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특히 1, 2화에 개원을 하고 좀 힘들어하는 박 원장의 모습이 나오면서 개원을 한다 이거를 장사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개원병원의 사업주는 이제 의사잖아요. 의술과 경영을 동시에 잘해야만 하는 이 아주 어려운 CEO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때 계산서를 이렇게 발행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원장님의 나이를 알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저보다 어린 나이의 원장님들이 많아지시고, 확실히 경영 마인드가 좀 그전 세대랑은 평균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다르냐? 극중 박 원장하고 현재 개원에서 병원이 잘 되는 그런 개원이 분들의 좀 이 특성들이 비교해서 보면 더 쏙쏙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첫날 딱 개원을 하고 파리만 날리는 이 박 원장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원을 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하드웨어는 뭐 입지 조건, 인테리어, 장비, 카페테리아 등등 이렇게 좀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요. 박 원장 내과의 이제 사례를 보면은 입지 조건이 뭐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내과는 정말 잘 되더라고요. 또 그 메디컬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료 의사 중에 뭐 항문외과도 있고 여러 다양한 또 과들이 있어서 그 동료 의사들도 막 자주 출연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박 원장 내과 인테리어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평균만 하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차별화된 인테리어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하드웨어적인 요소로 요즘에는 이 개원의 성공을 좀 커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하드웨어 중에서 박 원장 내과가 진료 컨셉이 정해지지 않고 개원을 하다 보니 장비고 뭐고 없죠. 그래서 문제는 진료 컨셉입니다. 진료 브랜딩이 전혀 안 돼 있고 준비도 아예 안 한 상태로 개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걱정을 엄청 하세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이 개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진료 프로세스, 예약 시스템, 뭐 고객 동선, 대기 시간 관리, 뭐 불만 고객 그런 처리 절차 등등등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인데요. 드라마에
정말 황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진료 보러 오셔서 한참 동안 이제 본인의 그런 개인사 얘기만 하고 또 관절염이 있다면서 끝에는 발톱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손톱깎이가 없는데요 하니까 직접 두 개를 꺼내시죠. 이 박 원장 내과만 보더라도 직원이 간단한 문진과 뭐 그런 걸 통해서 히스토리도 체크하고 증상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료를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진료를 볼 때 어시스트로 들어와서 고객 케어를 좀 같이 해줘야 되죠. 혼자 진료 보는 경우가 요즘 잘 없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원장과 그 직원이 손발을 맞춰서 좀 그런 좀 문제가 있는 환자 또는 뭐 흔히 JS라고 말하는 진상 환자가 있으면 잘 끊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직원의 역할인데, 근데 박 원장 내과는 개원 당시에 직원이 딱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이제 자연스럽게 휴먼웨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휴먼웨어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음으로 적객 태도, 신속한 대응과 배려, 직원의 직무 태도와 업무 지식,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휴먼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 원장 내과에는 그 차미용 쌤이라고 불리는 직원분이 혼자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드시고 편하게 일하려고 아주 능그렁이죠. 어리버리 이 개원 원장한테 와서 완전히 농땡이만 피우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요즘같이 고객들 서비스 요구가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서는 개원하기 전에 이 인력 구성을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를 놓쳐서는 진료 실력이 좋아도 병원이 잘 되기 힘들죠. 이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고객은 좋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병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드라마 장면에서 박 원장이 기가하면서 치킨을 사러 갔던 그 치킨집이 너무 잘 돼서 치킨집 사장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박 원장의 머리에는 고정비 어떻게 줄이지, 정수기, 막 뭐 커피 믹스 아끼고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처음에는 뭐 인건비 안 나오지만 손님들 불편하면 매출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 많이 우리는 채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한다. 당장 돈은 안 돼도 이 서비스업은 결국 투자다. 이런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박 원장이 직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치킨집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병원도 의료 서비스 분야죠. 그리고 가장 예민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 바로 이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 원장 내과가 왜 개원하고 나서 파리만 날리는지를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박 원장과 현재 실제로 개원해서 병원이 잘 되는 그런 개원이 분들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병원을 많이 아니까 특성을 비교해보자면, 첫 번째는 박 원장은 고객 지향적 마인드가 떨어집니다. 박 원장이 드라마상에서 보면 사람은 진짜 좋아요. 근데 의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내 생각과 그런 태도가 고객과 어떻게 소통되고 전달되는지도 중요한데, 박 원장을 보니까 그런 여러 면에서 좀 미숙하죠. 동료 의사의 조언을 받아도 형식적인 공감 연습만 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만 연습을 하죠. 요즘 같은 이런 가치 소비 시대에서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줄여주는 배려와 존중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앵무새화법처럼 공감만 하는 걸로는 고객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접점 직원들, 그러니까 환자분이 실제로 병원에 와서 퇴장하기까지 만나는 그런 모든 순간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 모든 순간들에서 정말 조금 좋은 경험들, 가치 있는 경험들을 해야 되도록 병원의 서비스 설계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거는 또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이제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은 보니까 그 환자 또는 고객이라고 표현되는 그 분들을 손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오면 환자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고객의 범주입니다. 고객이죠. 자, 두 번째는 박 원장 내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 컨셉이 없습니다. 이 박 원장 내과라는 이름도 요즘은 뭐 아주 스타 의사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본인 이름을 사용을 잘 안 하죠. 이제 박 원장 내과 이 간판을 보면은 진료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요즘 보시면 리프팅만 하는 성형외과, 통증 치료 잘하는 뭐 내과, 필러 보톡스에만 집중하는 클리닉, 이렇게 결국은 선택과 집중, 차별화가 안 되면 또 잘 안 가죠.
또는 입지가 너무 좋아요. 뭐 시장 상권이 너무 좋으면 뭐 이렇게 워킹이나 이렇게 그냥 간판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또 친절하지 않거나 거기서 또 차별화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또 이탈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박 원장 내과는 조금 이런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박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이요? 제가 치킨집 사장도 아니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뭐 환자가 알아주겠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정말 안 맞는 말이죠.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냥 뭐 예전 한참 뭐 10년 전처럼 네이버 키워드 광고 이렇게 막 그냥 돈만 많이 쓰라는 게 아닙니다. 동네 병원이라면 네이버 검색을 할 때 기본적인 정보도 좀 떠야 되고 또 요즘 많이 보시는 뭐 네이버 리뷰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직원이 적극적으로 원내에서 그러한 홍보도 하면서 차근차근 그런 그 인지도에 대한 포인트도 쌓아야 되고요. 또 뭐 진료 컨셉에 따라 지역 카페 또 그 우리 병원에 맞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요즘 같은 이런 비대면 시대에 우리 뭐 워킹이라도 표현하고 건물, 간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우연히 보고 찾아오는 그런 경우는 좀 힘들죠. 또 만약에 소개에만 집중하는 우리 병원은 소개 전략으로 가겠다 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또 세우셔야 되는 거죠. 오고 또 오고 데려오게 하고 계속 오게 하고 이러려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의 차별화된 또 내부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제 전략이 전체적으로 박 원장 내과에는 조금 없었죠.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박 원장 내과의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의외로 개원하실 때 이렇게 개원하시는 원장님도 많고 지금 개원하신 지 뭐 1, 2년 차 정도 되신 원장님도 박 원장 내과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원장님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근처에 뭔가 비슷한 진료 과목에 새로운 병원이 생겼을 때 고객이 이탈하거나 그냥 처음에 잘 되는 거에 만족해서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탈을 해서 병원이 점점점 기울어져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다루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컨텐츠만 제가 자세히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PD님이 길게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제 병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내과 박 원장 리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